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1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대규모 투자를 공언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인프라 관련주들은 오히려 더 하락했어요. 그래서 주식경원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괜찮았고요. 한국 시장도 오늘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7,200만원을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억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조정을 받아줬을 때, 그때 뭐 고점에서 최소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출렁일지 몰라요. 전에도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500만원을 넘어가고 최초로 넘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나오면서 폭락을 했었어요. 최근에 상승한 건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그 뉴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또 투기적인 자산은 항상 등락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장중 등락했고요. 그리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이 움직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괜찮았었던 모습입니다. 특이사항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전기전자가, 특히 삼성전자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업종은 재밌는 업종이에요. 이름만 보면은 역시 뭐 출판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맞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과거에는 엔터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엔터주들이 업종이 또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쪽에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상승했고요. 괜찮았습니다. 흐름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3100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뚫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조정보다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더 강했죠.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특히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의 원인 본다고 하면은 역시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줬어요. 그리고 뭐 현물, 그리고 선물까지 이렇게 장중에 땡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괜찮았었죠. 다우존스가 좀 좋지 않았고요. 특히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S&P 500은 소폭 상승, 그래서 다우 빼놓고는 다 괜찮았었던 모습이고요. 특히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나스닥이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또 전고점 부분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는 2.45% 상승했는데요. 오늘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괜찮았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출판 매체, 복제주 보시면 오늘 교육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어쨌든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엔리능률이 상한가를 갔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20%, 자 그리고 서메이지 26.51%, 뭐 다양한 종목들이 모여 있죠. 게임주들도 모여 있고 교육,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조정을 받는다면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오락문화에 있던 그 엔터주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뭐 그건 여담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업종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업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4일 열람권 5만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을 골라드리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측면에서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LG전자, 신성, 델타테크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23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4분기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예, 23분기 연속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거의 뭐 한 6년 동안 적자만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그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LG는 과거에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안드로이드로 갈 것인가 아닌가 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직원들은 안드로이드로 가자 그랬는데 역시 위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흐름을 제대로 좀 그 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좀 아쉽습니다. 과거에는 LG가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사이언이나 이런 폰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많이 아쉽고요. 반도체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스마트폰 쪽의 아쉬움 그게 좀 아쉬운데 가전 쪽에서 워낙 좋으니까 크게 걱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애플카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LG전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지 않은 관망,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역시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지 않은 조정 시에 매수하자. 좀 다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LG전자를 보시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반등할 것 같으니까 위에서 매도하시고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역시 2차전지 관련 테마로도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최근에 또 이슈로 부각이 됐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세요. 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아줬을 때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요일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추천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고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종목인데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골라봤고요. 최근에는 좀 종목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좀 빗나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한데 종목을 계속해서 잘 골라놓고 약간 가격에 대한 그런 좀 그 아쉬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료형 매매 결과 중기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단기는 집중 필요한 흐름이다 말씀을 그렇게 썼는데요. 중기는 괜찮아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덕성우선주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횡보하던 중기 종목 하나가 또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종가의 중기 종목 하나 새로 신규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기 종목이 없는 분을 위해서 추천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번 정도 또 강하게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 추천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종목은 그래요.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종목을 추천을 하는데 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승을 또 하면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게 추천했던 종목들이 아슬아슬하게 조금 가격 차이로 안 잡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운데, 또 추천했던 종목들은 흐름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목을 분석하고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압축해서 추천할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그것도 운도 약간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니까 그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개선을 하면은 단기 종목들도 아마 단기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뭐 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고점 혼조세 유지 2903만 관찰을 하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현물은 정치인 테마 단기 강세 개별주 공략 파생 단기 박스권 공략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수는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박스권은 여기죠. 좋은 박스권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는 좀 좋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100선을 한번 정도 뚫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하방 공략을 일봉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는 위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괜찮겠죠. 좀 박스권을 좀 더 크게 그린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고점에서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다. 여기서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은 그래요. 장중의 단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일봉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최소한 박스권 상하단에 걸쳤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총선 끝나면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공략을 했고 미리 움직였었던 흐름이고 단기 중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단기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접근하면 괜찮으니까 잘 종목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올해는 이게 대응을 잘하면은 아주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한 해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1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